억부용신. 억부용신은 연애자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명리고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재성, 관성, 인성을 중시했는데 이 재관인을 잘 활용하려면 일간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간과 재관인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억부용신이 중요합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겁과 인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겁과 인성이 일간을 도와 신앙하게 만들어야 식신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겁과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반대로 일간이 지나치게 강할 때는 강한 기운을 억제해야 합니다. 관성을 우선적으로 용신으로 삼고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식상과 재성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많은 비겁으로 신왕할 때 일간은 비겁과 인성의 도움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강한 비겁들이 일간을 도우면 일간은 신강해져서 그 기운이 무거워지고 상대적으로 관성, 식상, 재성은 약해져서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사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성, 식상, 재성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를 가닐 때 비겁이 많으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은 비겁들에게 치여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금, 즉 관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관성, 금이 용신이 됩니다. 만약 사주 원국에 금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넓은 땅을 마련하여 나무들을 옮겨 심어 빽빽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성토를 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금운이 올 때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은 토운이 올 때가 좋습니다. 만약 수운이 오면 수생목하여 나무들이 더욱 빽빽해지므로 나쁩니다. 모군이 오면 나무가 더 빽빽하게 자라 경쟁에서 밀려 재성과 관성을 뺏기는 일이 발생하므로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제 1번입니다. 더운 미월이고 무일간이 월령 일지를 득하여 일간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겁으로 강할 때는 관으로 견제해야 하는데 시에 갑인이 있으므로 이 갑인이 용신이 되고 수가 희신이 됩니다. 미월은 무더워서 물이 있어야 하는데 조상 및 부모 자린 연에 개에 물이 있어서 인해합으로 수생목을 해주어서 갑인이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명예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 말년까지 명예가 있고 훌륭한 자식을 둘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갑인 큰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공직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거목 밑은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선출직으로 명예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임명직은 재관인이 좋은 구조가 될 때 유리하고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되는 선출직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될 때 유리합니다. 이분의 동정을 보면 부모가 거부였고 지역에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후광 덕분에 일찍 정치에 뛰어들어서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쭉 당선이 되어서 육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무토의 특성이 있어서 중도파 성향을 보였고 군사정권 시기에 야당 원내총무로 활동할 때 대화와 타협의 기세로 불렸습니다. 조우용신. 앞에서 억부용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억부용신과 함께 많이 활용되는 조우용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도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지구에 빙하기가 여러 차례 찾아왔을 때 인류는 보다 유리한 환경을 찾아 대규모 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무더위나 혹독한 추위 같은 기후 조건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후 요소가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는 명리학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명리학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 고전인 궁통보감, 적천수, 자평진전 등에서는 계절적 기후를 고려한 조우론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는 시원한 수가 필요하고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따뜻한 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따뜻한 화의 기운을 갖거나 무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시원한 수의 기운을 가지면 삶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면 조우용신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론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조우용신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는 자연 생태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중급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조우용신 병화.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성장에 필요한 따뜻한 기운이 부족합니다. 비록 연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월의 임수는 얼음처럼 차가워서 수생목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필수적인데 다행히 사주에 병화가 있어 햇빛이 비추고 있으며 덕분에 을목은 생기를 되찾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조우용신은 병화가 됩니다. 더욱이 병화는 일지사화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 햇빛이 더욱 강하고 이는 땅을 녹여 배우자 자리가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어릴 때 몸이 약해 자주 병치레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리의 안정성이 강해 좋은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남편은 의료인이자 애초가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 자리 또한 안정적이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였으며 가정의 화목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가 좋은 사주 구조에서는 결혼 후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자와 자식의 덕을 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운까지 따뜻한 화운으로 흘러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